네트워크, IT, 대체 뭐가 뭔지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안녕하세요. 코렌 대학생 기자단 1조 아나운서 김혜윤입니다. 네트워크, IT, 대체 뭐가 뭔지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만한 관련 이슈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 1조가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 한 편을 6초 만에 다운로드? 삼성전자가 28GHz 대역 5G 기지국과 4G LTE 기지국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통신 기술로 업계 최고의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으로 풀 HD 영화 한 편을 단 6초 만에 다운로드 받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5G와 LTE를 함께 동시 활용하는 이중통신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에서 처음 시연했을 당시에는 무려 19초나 걸렸다고 해요. 이후 2019년에는 12초, 2020년에는 8초까지 속도는 높이고 시간은 점점 단축해 나갔는데요. 이미 전국에 빼곡하게 구축되어 있는 4G LTE 기지국에 5G 초고주파 대역 기지국을 추가 설치하면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펼쳐나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5G는 초광대역, 초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인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초광대역이란 4G보다 더 큰 주파수 대역폭과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해 무려 20배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저지연은 기존에 10ms 걸리던 지연 시간이 1ms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초연결은 연결할 수 있는 최대 기기수가 10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런 5G와 LTE를 적절히 활용하는 이중통신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데이터 통신이 집중되는 강남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도 데이터가 안 터져요 라는 통신 장애들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재택근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안이 생명인 금융사들의 경우 재택근무 시 데스크톱 PC 본체나 무거운 자료를 들고 출퇴근했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시스템 원격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아무래도 개인 노트북은 보안상 우려와 절차상 불편함이 컸기 때문에 무거운 PC 본체를 옮기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망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원격 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 데스크탑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상 데스크탑이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 속에 또 다른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로 PC 본체는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 있는 셈이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있는 장치에서 별도의 연결 단말기를 사용해 가상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에서도 보안 유지는 필수겠죠? 직접 연결 방식을 사용할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시킵니다. 간접 연결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 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에는 인터넷을 차단시킵니다. 이 밖에도 재택근무로 내부망에 접속할 때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이중 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최소한의 업무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게 통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네트워크 기술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네요. 통신망에 연결되는 자율주행차나 원격 로봇들이 발전하면서 해킹에 대한 걱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은행 전산망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쓰이는 RSA 암호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개발에 인텔,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양자통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통해 양자 직접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양자 직접통신은 세계 최초로 제안한 독창적 방식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자 정보통신 관련 논문과 직접 재산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양자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실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청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양자 직접 통신은 암호화 메시지를 분리하지 않고도 비밀 메시지를 양자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데요. 기존의 양자 통신 기술을 살펴보면 광자 수준의 세기가 약한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무작위의 암호를 나눠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두 사용자가 별도의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대량의 비밀키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양자 직접 통신은 비밀 메시지를 직접 보냄으로써 사용자 증가에 따른 비밀키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양자 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관련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재미있게 봤다, 기억에 남는다 하는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 일조는 더 다양한 코렌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윤이었습니다.